DJ 노 그리고 문까지 이재명 대표가 부쩍 민주당의 SOS 연대 손길을 내미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요즘 유난히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의 궤적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인동초라고 불렸을 만큼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겪고 그 속에서 또 끊임없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김대중 대통령께서 걸어오신 길 다시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힘을 합치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교동, 봉화, 양산행까지 검찰 출석 전에 전열 정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죠. 오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희상 전 의장이 신년 인사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면전에 토끼해잖아요. 토끼를 닮아서 플랜 2, 플랜 3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토끼가 굴을 여러 개 파듯이.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안이 왜 필요하다는 걸까요? 들어보시죠. 토끼는 영리하고 민첩한 영민한 동물이고 늘 준비하고 특히 굴을 3개 판다고 해서 교토 삼굴이라는 고사정어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아무쪼록 우리도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 2, 플랜 3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토끼처럼 영민하게. 꼴들 뭉쳐 민주당 파이팅! 이재명 파이팅! 자, 물론 문희상 의장께서 이재명 화이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바로 앞에서 면전에서 플랜 2, 플랜 3를 대비해야 된다. 이 무슨 뜻일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작년에는 이민년이었어요. 호랑이 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호랑이 관련된 사자성어를 많이 인용했어요. 네. 3인성어. 그런데 그 3인성어가 잘못 인용했어요. 왜냐하면 밖에 호랑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가 보니까 호랑이가 떡하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다 3인성어 운운하다가 다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교토 삼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좋은 말인데 이게 전국시대 제나라 그 환공인가 그 관련된 그건데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사자성어 안 쓰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때 교토 삼굴의 그 토끼가 문희상 전 그 의장께서는 아마 민주당을 상징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당연히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딱 들리냐면요. 이 토끼가 이재명 대표로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토끼 그러면은 이제 뭐 플랜 A, 플랜 B, 플랜 C 뭐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토끼 하니까 토끼다란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요? 네, 그냥 그런 생각이 딱 나서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재명 대표 어디로 이렇게 피신하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원래 의미와는 좀 상관이 없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옆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좀 민망할 수 있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문희상 의장의 메시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화이팅을 했지만 민주당 현역들 몇 명 사이에서는 그 대안론에 대해서 언급한다라는 보도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문희상 의장의 메시지 전재수 의원께서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글쎄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항상 정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도 나왔는데 혹시 플랜 2라는 게
그 당장 어떤 정치 활동이라든지 뭐 정당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김경수 전 지사가 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를 중심으로 제2, 제3의 플랜 이것은 이제 조금 이제 뭐 상당히 앞서 나가는 주장으로 보여지고 아니면 미국에 있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6월에 들어온다면서요? 글쎄 뭐 들어와 봐야 알겠죠. 와봐야 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연초에 뭐 덕담으로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문희상 의장이 또 당의 원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이걸 굳이 뭐 토끼인데 무슨 토낀다. 뭐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냥 덕담으로 예.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플랜 2, 플랜 3. 문희상 의장이 말한 이 대안 플랜 2, 플랜 3은 어떤 의미일까요? 문희상 의장 본인만 아시는 거니까 뭐 이건 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굉장히 궁금해지긴 합니다. 김연아 의원께서 들으시기에는 이 플랜 2, 플랜 3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플랜 2, 플랜 3가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당대표를 맡을 수 없을 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예. 그런데 정치권에서 고사성어를 쓰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묘미가 하나 있습니다. 묘미. 예. 아전인수격으로 나한테 유리한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것은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해석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뭐 영악한 토끼가 굴을 3개나 파놔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한다는 거죠. 이 토끼를 이재명 대표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좀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굴을 파시라 이렇게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또 아까 제가 처음에 해석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이후에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도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뜻은 문희상 전 의장만이 알 수도 있지만 문희상 의장은 이 해석의 영역으로 이 단어를 끌어내서 던진 거죠. 사람들이 어떠한 내용에 더 많이 반응하는가 또 어떻게 많이 더 해석하는가 결국 그게 지금 2023년에 여론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큰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